149페이지 한번 펴봐. 입문. 자, 여기 보세요. 결국엔 독서의 가장 큰 특질은 텍스트야, 그지? 이 텍스트를 어떻게 뚫어버리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이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문학 같은 경우는 선지를 판단하는 것이 또 이제 새로운 기점이 될 수 있다만, 독서에서는 지문 자체를, 이 텍스트 자체를 어떻게 뚫어나가는지가 큰 관건이다라는 것이죠. 이 텍스트는 세 가지 구성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구성 원리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뭔가 행동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뭐 사고, 행동 이런 움직임들이. 그런 텍스트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 의도와 방향과 여러분 뭐 질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죠? 이 의도라는 거 문장 하나가 가져다 주는 것, 그죠? 물론 글 전체 의도도 있겠다만 가장 기본 단위는 문장이죠. 유대종은 이라고 해놓고 뒤에 서술이 안 돼 있으면 뭔가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수로가 굉장히 필수적인, 즉 문장 단위. 그리고 방향이라는 건 그런 문장과 문장이 만들어내는 연결적인 힘. 그리고 이것은 문단과 문단이 만들어내는 질서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죠? 그리고 이런 구조적 질서를 따라가다 보면 이 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즉 의도가 다시 한번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문장이므로. 주어와 서술어, 즉 주술 관계를 신경 써야 하는데 수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서 확인, 오케이? 주어에 대한 수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서 확인. 그리고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또 서술어, 같은 주어겠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잘생긴 유대종이라고 한다면 새삼스러워. 여러 번 했잖아. 유대종은 잘생겼다처럼, 그지? 수식, 피수식은 주어, 서술어처럼 읽어준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런 잘생긴 유대종이 학교에 간다. 그럼 정보가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지, 그죠? 사실 하나의 정보, 2개의 정보,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외부성, 그러면 외부성의 조건이 이 3개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사주술 관계까지 파악을 해줄 수가 있어야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바가 있어요. 맞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 방향을 잡을 때는 뭐냐? 기본적으로 재진술 포인트, 접속어 포인트, 구문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데, 구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강조점들이 좀 있었죠. 나데이 머비 그러면 B에 좀 신경을 쓰되, 나데이를 A로 치환하진 않았는지를 따져보고, looks like but 그럼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접근을 하곤 했었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접속어 같은 경우는 협력하면서 읽으라 그랬어. 그죠? 예. 기억나? 주지가 있고 예시가 있어. 예를 들어 라고 했어. 그럼 예시는 주제에 뭐 하는 거야? 협력한다 그랬죠. 그죠? 항상 얘는 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에 협력해야 된다. 맞죠? 예. 그러니까 뭐 돌아가면 안 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왜냐면 뭐 중심 얘기가 나오고 예시, 가령 예를 들어가 나왔는데 그 예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협력을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결과와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 때문에 결과이다라고 하면서 협력해 줄 필요가 있겠지. 결과를 먼저 제시한 이유는 약간 좀 논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야. 그래, 흐름상.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왜 그랬는지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읽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뭐하기 때문이다. 그럼 협력. 이렇기 때문에 이렇구나. 이 예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속성을 끄집어내서 그 속성과 이것이 매칭되는구나를 따질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 것들이고요. 이 재진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시어나 동어 그것이 만들어내는 문맥적 유의관계를 판단한다 그랬죠. A는 B다. 뭐 1인 주주가 기억나? 1인 주주가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많다. 이처럼 1인 주주가 대표 기관이 되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시는 내가 쓴 예시는 적을 필요 없어. 적을 생각도 없었지만 A면 B다. 이처럼 A가 C가 되면 이랬어. 이처럼이라는 표현. 이처럼이라는 지시적 표현. 그 다음에 같은 단어. 그래서 지금 뭐야? B와 C. 오케이? 유사하다라고 처리할 수가 있겠지. 맞지? 자, 그래서 이 지시어를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단어를 기점으로 할 때 B와 C가 좀 유의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맞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잡아내려면 같은 단어와 지시어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주면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다.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그 힘은 요것은 문장을 여러분들이 휙휙휙 넘어 읽으니까 분절적으로 판단을 하라는 얘기고 이건 뭐 하라는 얘기야? 협력적으로 사고하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들이 있지 말자. 자, 그리고 질서라는 것은 뭐냐면 문단과 문단 그 이상의 것들. 그래 짜임새인데 그런 짜임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구조는 사실 뭐냐면 여기까지가 이 위에 두 개가 필요한 독해. 필수적인 독해. 이거는 하면 좋을 독해야 실제로. 이런 거 없이도 요것으로만도 뚫을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문이 좀 대비적이다라는 걸 알면 강동원과 유대종이 대비적이구나라고 할 때 강동원 얘기를 할 때 이제 곧 유대종 나오겠구나.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때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이 나온다면 그 원인에 맞게 해결이 주어지겠죠. 그죠? 아니 적나라의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현실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가 나오겠죠. 귀족이 너무 집권을 좀 빡시게 해석이죠. 임의적으로 지가 법을 막 제정해서 그럼 임의적인 법 제정 좀 막고 독점하던 토지도 좀 뺏어서 뺏진 않지만 어쨌든 백성들에게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만들고 요렇게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뭐가 나올지 그래서 가속이 붙는 거죠. 엑셀이 붙는 거. 엑셀을 밟는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네. 하지만 이게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씀도 해드렸어요. 이런 4개 정도의 어떤 보편적 구조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건 구조 자체고 여기에만 매몰되면 안 돼요. 구조를 넘어선 탈구조적 사고. 구조 자체, 대비다. 이거 찾으려고 너 지금 독서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풀려면 그 안에서 그 지문의 내용을 적확하게, 적절하고 명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였어. 자, 그럼 대상만 대비하는 건 그걸로는 부족하다. 뭐까지 대비한다? 속성까지 대비한다. 그죠? 속에 있는 성질까지 기준에 맞게 대비가 돼야 된다는 거야. 수능은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착착착 맞아 떨어지죠. 그죠? 대꾸를 철저하게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다. 그 다음에 공통점도 있을 것이다. 항상 차이점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얘네의 상위 범주가 무엇인지 작년 9평을 보면 알겠지만 정답이 다 여기서 튀어나와 버려요. 상위 범주를 캐치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경중을 따진다. 결국에는 둘을 갈라놨을 때 무엇이 중요한가. 소아와 대하로 갈라졌는데 신채호는 민족주의자야? 그럼 대하 중심이다. 포포와 콰인이 있는데 포포 다 부셔버리고 콰인의 입장을 얘기했다면 콰인 쪽이다. 심신이언론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다 그거 부셔버리고 이론론 하자라고 했으면 이론론주의자이다 라는 것이죠. 그 경종을 따지면서 강조 포인트를 읽는 것, 그게 바로 핵심을 파악하는 힘이야. 왜 이게 중요해?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심 선지들은 다 핵심에서 튀어나올 때가 많거든. 핵심에서 튀어나오거나 핵심과 세부를 결합시키죠. 이해돼?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슬로건처럼 얘기했던 건 뭐야? 병렬도 휴먼, 병렬도 대비다. 병렬 A, B, C 이런 것도 사실 뭐야? 얘네들도 뭔가 기준에 따라서 속성이 대비가 될 것이고 공통 범주가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해돼? 네. 이런 것들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문제 해결 이런 것도 일반적 글의 구조인데 이건 핵심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글 전체에서 왜냐면 현대 사회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글의 성격이 대단히 농후하게 많습니다. 사회과학이라든지 그죠? 네. 이런 글들의 어떤 학제 목표는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적 문제를 어떤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글이 많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기본적으로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문제 해결, 미해결, 해결, 미해결, 해결, 자문자답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를 인식해야겠죠. 혼란, 논란, 어려움 이걸 문제를 인식해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좀 문제 같으면 민감하게 파고들란 말이야. 알겠어? 그게 핵심이 아니면 배경 처리가 되겠죠. 배경 지식 처리가 되겠고, 그죠? 지문 내 배경으로 처리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핵심으로 파고드는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문제를 인식하고요. 자, 문제의 원인 이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해결도 구체적이고 혹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가 있겠죠. 어떤 문제를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또 발발하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거 자체가 글의 구조를 장식할 수도 있어요. 질문을 해놓고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딴소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걸 뭐라 그랬어? 떡밥 구조 같은 거. 아니 어떤 이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딴소리하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엔 이거는 이 핵심을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죠? 그럴 때는 결국에는 좀 이상한데? 이게 얘가 거기서 왜 나오지? 그리고 이걸 기억했다가 연결해주는 힘. 핵심끼리 연결해주는 거. 그죠? 핵심은 그래서 기억하는 거야. 세부는 정리하는 거야. 알겠어? 세부가 뭐야 선생님? 개념, 예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야? 핵심은 기억하고 세부는 정리하는 거야. 알겠어? 네. 이런 핵심은 기억, 이런 세부는 정리. 이해돼? 그러니까 네가 끄적끄적 정리한다는 게 아니라, 오케이? 네. 다 끄적끄적 정리한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정리 과정이 일어나야 되고 그 정리를 하면서도 앞에 있는 그 메인 질문을 까먹지 말자는 얘기야 내 말은. 알겠어? 자, 다시 돌아오셔서 내가 지금 흰색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구조적인 것들에서 더 나아간 거죠. 행동 요령, 태도 교정에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은 뭐야? 슬래시를 한다. 좀 변했네. 슬래시. 그 다음에 넘버링도 불사한다.
어느 정도 각이 잡혔을 때 넘버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키워드 중심으로 메모까지 하면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갖고 안 되면 넘버링, 넘버링만 갖고 안 되면 메모.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과정이죠. 그리고 항상 잊지 말아라. 과정의 목적. 이 과정이 왜 나왔냐? 그죠? 우리 문학이나 인문 지문에서도 마찬가지였어. 총각은 총각이다는 총각은 총각이다와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모두 분석 명제인데 얘들이 왜 분석 명제냐? 그것은 바로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이고 왜 동의적 표현이냐? 대체 가능성이기 때문이고 왜 대체 가능하냐? 필연성 개념에 의존하기 때문인데 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에 의존하는 순환론에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 뭔 소리인지 진짜 하나도 처음 모르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석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분석 명제를 끌어오는 증명해야 될 대상으로 증명하는 순환론에 빠진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였지. 그래서 항상 과정의 목적을 떠올리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야. 알겠어?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양적 관계. 양적 관계는 이 몰수 계산하는 그게 아니라 클수록 멀수록 작을수록 가까울수록 대수와 비례 관계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들은 이제 클수록 작을수록 멀수록 가까울수록 방향키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지 방향키로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걸 몰아서 정리해 준다. 그죠? 그러니까 과정과 양적 관계는 약간 기술적인 측면이 좀 강하죠. 그죠? 네. 그래서 1문단과 4문단 막 봉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박스 안에서 몰아서 A가 커질수록 B가 커진다고. 근데 B가 커질수록 C는 줄어들어. 그럼 A가 커질수록 C는 줄어들겠네. 이런 식으로 몰아서 정리할 수가 있어야겠다. 그지?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칙 연산도 언젠가 써먹겠지. 그리고 얘는 비례 관계를 드러낼 때 용이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 C야. 그죠?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속도를 강하게 하는 것은 운동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텍스트의 의도 그리고 방향 그리고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면밀하게 학습을 미리 해놔시고 이렇게 전체적인 개념 정리 해놓는 거야.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읽어나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합니까? 라는 생각보다는 결국에는 그때그때 떠오를 거야. 이 글을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면 이제 그리고 한번 뭐 여러 번 좀 적고 이러면 이 텍스트를 볼 때 불현듯 병렬도 대비다. 사칙 언젠가 써먹겠지. 그리고 비례 관계를 드러낼 거야. 뭐 이런 것들이 휙휙 떠오를 겁니다. 알겠어?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자기 성찰적 태도, 메타적 인지라고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독서의 지문 독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지문 꽤나 어려울 수 있는데, 그죠? 자, 한번 같이 이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간은 8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거 끊어주세요. 다 했죠? 이 필기는 좀 들으면서 하도록 합시다. 딴 거보다도 제가 뭐 지문들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읽어라, 뭐 선지를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 전혀 아니야. 선지 뭐 20개가 있는데 20개를 대가리 속에 집어넣기는 어려워요. 대충의 흐름 정도 보는 건데, 딴 거보다도 20번 한번 볼래? 20번에서 예시가 두 개가 나와요, 그죠? 하나는 국어고, 하나는 암해발기야. 지금 예시를 읽자는 게 아니라 예시가 두 개야, 그죠? 두 개인 건 보면 알아, 그죠? 그냥 동글뱅이 두 개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게 생각해봐. 예시 1이 있고 예시 2가 있는데 예시 1, 2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사례일까? 하나에 대한 사례일까?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얘도 얘고요, 얘도 얘고요. 너무 좀 낭비죠. 그러니까 두 개는 다른 거일 확률이 높아. 물론 공통범주가 있겠지만 다른 것일 확률이 있다고, 그지? 높지? 그러면 너는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돼? 대비적으로 읽어야지. 지문을 읽을 때 조금 더 대비에 민감해져서 읽지 않으면 20번에 5번을 쓰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네? 5번이 답이 아니라고요? 네. 그런 큰 잘못을 범하게 되므로 글을 읽을 때는 일단 이렇게 이 글은 좀 대비적으로 좀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땡큐. 그 다음에 18번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이니까 기억이 결과값이죠, 그죠? 기억이 결과고요. 그 결과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인데 그렇다면 협력하게 돼야죠. 그러니까 기억이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면서 글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결과와 원인은 좀 협력하면서. 여기 써놨잖아. 방향에 맞게 글을 읽어나가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접근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단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첫 번째 문단은 항상 어떻게 읽냐면 얘들아 빡세게 읽는다. 알겠어? 어떻게 읽는다고? 빡세게. 왜냐면 첫 문단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할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죠? 물론 구체적인 건 그 다음에 하겠지만 처음에 딱 깔아주는, 그죠? 일반적인 글의 구조상 처음에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조금 개괄적인 내용을 던져준단 말이야. 내가 이걸 비유하자면 뭐라 그랬어? 지하철 노선도라 그랬죠. 지하철 노선도를 너한테 던져주는 거야. 그럼 너는 그거 밟아가겠죠, 그죠?
그 지하철 노선도에 따라서 길을 걷겠잖아, 그지? 걸으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있지? 계속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1문단을 잘 읽고 1문단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지. 자, 봅시다. 한 대의 자동차는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개체라고 하진 않는다. 잠깐 스탑. 첫 문장을 읽었는데 좀 그래. 왜냐면 뭐가 나와? 예시로 바로 나오죠, 그죠? 자동차와 바닷물은 개체와 개체가 아닌 것의 예시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읽었던 글의 형태는 주지가 나오고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구조였는데 글의 흐름이 이것은 그런 흐름이 아니고 예시가 바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럼 거꾸로 가면 되지. 예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협력하면 되는 거야. 자, 자동차는 개체고 바닷물은 개체가 아니다. 도대체 개체 조건은 무엇이냐? 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야, 하나의 개체로 보는 그런 조건들은 무엇이냐라는 거야. 그죠? 네.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고 할 때는 있지만 어떤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고 할 때 이를 지시어 잡아. 이게 은근히 중요해. 하나의 개체를 하나의 것을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무엇일까? 즉 개체성의 조건인데 이것을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오케이, 이해돼? 뭐래? 반대 사례가 하나 튀어나와 버리죠? 유사성은 아니야. 자, 유사성은 아니래요. 유사성은 버린다. 일란성 쌍둥이 비슷하지만 얘네는 비슷하지만 뭐야? 동일한 개체는 아니잖아,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럼 조건이 뭔데?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그 조건으로 흔히 제시된다. 뭐야? 뭐가 일단 등장해? 유기적 상호작용. 즉 그게 뭔데? 읽어보니까 개체, 하나의 개체. 저 엄청 강조하죠. 원개체. 원개체. 부분들은 외부의 존재에 영향을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서로 강하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 즉 유기적 상호작용이다. 유기적 상호작용이라는 건 그 부분들이 다른 개체끼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잠깐 스탑. 뭐 해야 돼? 자동차, 바닷물을 집어넣어야지. 자동차는 자동차의 부품들, 즉 부속품들이 굉장히 강하게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겠고 바닷물은 그 요소들이 당연히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17번에 2번이 나온 거야. 바닷물을 개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유기적 상호작용이 약하다. 다른 말로 하면 자동차를 개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다. 내고 싶었던 것이죠. 때문이다라고 협력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 예시와 핵심이 협력하고 있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게 17번에 2번이야. 17번에 1번은 유사성은 반대 사례인 거 아시죠? 얘는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는 사례로 저희가 제공해드렸습니다. 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읽고 볼 수 있는 선지를 보자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어차피 다 읽고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읽었으니까 지금 내가 시간을 드렸고 다 읽었. 내가 8분 정도 드렸어요. 다 읽고 어느 정도 읽었다는 전제에서 지금 선지들을 내가 판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었어? 원 개체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 지금. 잊지마. 그 다음 문단 보세요. 자, 그래서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한 조건 도 볼 때 도에다 표시. 도에다가 강조 표시해 놓으세요. 이 보조사들을 쌩까면 안 돼. 보조사는 뭘 보조해 주는 거야? 뜻을 보조해 주는 거야. 그죠? 이 뜻은 누구의 뜻이야? 바로 평가원의 뜻이죠. 평가원은 지문을 쪼물락쪼물락거려요. 문학과는 달리 독서는 지문을 쪼물락쪼물락거린다니까. 그 쪼물락쪼물락거릴 때 조건 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만이나 도 이 두 개는 신경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됩니다. 만도. 알겠어요? 그래서 조건도 물을 수 있다는 건 뭐야? 앞에 조건은 유기적 상호작용이었는데 이제는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묻고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봐봐. 이게 상이한 시기라면 얘는 뭐야? 상이하지 않은 시기겠죠. 같은 시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통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간성이 부여된 거야. 근데 이건 시간성이 부여되지 않은 거죠. 그죠? 예. 자동차의 과거와 현재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동차 자체를 공시적으로 놓고 볼 때, 그죠? 통시적인 흐름 말고 한 시간, 동일한 시간 내에 놓고 볼 때 그 자동차의 부품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를 원 개체라고 한다는 것이고 지금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시간성을 부여하겠다는 얘기 알겠어? 그래, 이 두 개는 다른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상이한 시기에 대한 조건도 물을 수 있는데 이것은 두 대상 사이의 인과성이다. 즉 과거의 나와 현재와 나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강한 인과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케이? 봐봐. 과거에 내가 있고 현재에 내가 있어. 그죠? 이거는 당연히 시간적인 가치가 부여되잖아. 그지? 근데 이거 누가 봐도 같은 나죠. 그죠? 야, 봐서 생각 좀. 님 생각 좀. 8분 전에 너와 8분 뒤에 너야. 같은 너라고. 알겠어? 이건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죠. 잠깐만. 지금 뭐 하고 있어? 원 개체성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 1문단을 빡세게 읽어보니까 원 개체성의 조건을 블라블라 떠드는 건데 여기서 원 개체의 조건 중에 하나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볼 수 있는 강한 인과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포 분열과 관련된 뭐 인과적인 연결을 얘기하고 있다. 여기까지 알겠어? 여기까지 알겠어? 근데 그 다음 문단 여기서부터 잘 읽어. 앞으로 이런 스타일의 지문들 많이 볼 거야. 또 나가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형성할 때에도 나가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형성할 때에도 나와 나의 후손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여? 또는 플러스 해봐. 병렬이잖아. 그지? 그럼 병렬은 대비야. 그죠?
앞에 놈과 차이가 있어. 그죠? 무슨 차이야? 앞에 놈은 과거와 현재의 나야. 근데 또 그 다음에 나는 뭐야? 또 뒤에 나는 나와 나의 후손이죠. 그죠? 얘들아 엄밀하게 나와 나의 후손은 동일한 개체냐? 아니죠. 야 나랑 내 아들 없어요? 가정을 해보자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겠지만 이거는 뭐야? 동일한 개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해돼? 얘들아 듣고 있어? 야 이게 왜 이상해? 나는 여기다가 물결을 좀 치고 싶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나 물결 치거든. 이상해. 뭐가 이상해? 자 다시 돌아와봐. 우리가 궁금했던 거 1문단의 핵심 질문은 뭐였어? 원.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조건이었는데 갑자기 2문단의 마지막 파트에서 나와 나의 후손이 나오는데 동일한 개체가 아닌데 왜 얘기하냐고. 2문단의 마지막 줄. 난 그래서 물결을 친단 말이에요. 이런 데다가. 이해가 안 됩니다. 형이 거기서 왜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나와 나의 후손은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 아니 동일한 개체가 아닐 거면 뭐하러 이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동일한 개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 통일성 깨버리게 동일하지 않은 걸 왜 얘기하냐고. 언젠가 써먹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서 더 강한 인간성으로 연결되다. 뭐에 비해서? 다른 개체들보다는 나와 나의 아들, 나와 나의 후손이 더 강한 인간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이거는 언젠가 써먹겠지라고 생각하라고. 자 이거는 좀 새로운 종류의 떡밥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떡밥은 어떤 떡밥이야? 여기 봐봐. 떡밥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떡밥이다 아니다 그건 아무 하등 쓸모없어. 자 A라는 내용이 있어. 근데 A라는 내용이 있다 갑자기 딴소리 하는 것 같아. 그지?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핵심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도구일 확률이 높지. 그지? 뭐 개념이나 예시가 나왔는데 뭐 일단은 이제 읽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기다렸다가 A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연결해주는 이런 작업이 떡밥 작업이었죠. 그죠? 근데 문단에 이 마지막 부분 있잖아. 내가 이렇게 물결 쳤던데 요거는 왜 통일성을 해치면서까지 나왔을까? 돌지 말고 생각을 해봐. 왜 통일성을 해치면서까지 튀어나왔어? 첫 번째, 선지로 나온다. 선지로 구성된다. 왜? 생각해봐. 20개의 선지를 내야 돼. 6문제면 한 문제는 어휘라고 쳐도 5개니까 5, 5, 25, 25개의 선지를 쳐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뼈대만 갖고 내기엔 부족하겠죠. 살이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살을 어디다 붙이는 거야? 부연이라고 하는 그 살을 붙여야 선지로 구성되겠지. 그지? 넌 그러면 그거 어디다 붙이겠냐? 문단의 앞에다 붙이겠냐? 통일성이 저해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앞에다 붙이겠냐고. 아니죠. 그럼 중간에다 붙여요? 더 이상한데? 어디다 붙이는 거야? 말미에다 붙이는 거죠. 그럼 문단의 이 부분은 어떻게 선지로 구성되거나 혹은 뒤의 내용과 연결되겠지. 요 생각을 해보라고. 왜 나왔지 이 새끼? 뒤의 내용 그리고 선지 이렇게 이제 연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별거 아니야. 원개체에 대해서 고민할 타이밍에 원개체가 아닌 소리를 왜 하냐고. 동일한 개체는 아닌데 강한 인과성은 있어요 라는 얘기. 좀 이상하잖아 그지 이 새끼. 그죠? 그러니까 요거 담지하면서 간다. 여기까지 알겠어? 조금 어려운데 제가 계속 넣어드릴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뭐라 그랬어? 이런 떡밥 종류라든지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부연 설명 관련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찾기는 어렵고요. 제가 야 이거 떡밥이지? 이거 부연 설명인데 쓸데없이 쓰였지 언젠가 연결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그렇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지금은. 지금 니들이 능동적으로 자꾸 선생님 이거 떡밥 맞아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 알겠어? 지금 그걸 찾을 단계가 아니야. 지금은 계속 내가 넣어주고 얘기해주고 너는 씨 유레카 뭐 이 정도. 이해돼?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야. 3문단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 이러한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다 무슨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요거. 자 여러분 앞에 내용들이 다 무슨 질문이었다? 얘들아 요거 무슨 질문? 철학적 질문이었다. 이런 것들은 생물학에서도 도에다 포인트 또 잡아.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이해돼? 개체성에 대한 이런 철학적 질문은 생물학에서도 연구 주제가 되면 너는 뭘 까먹지 말라는 얘기야? 야, 이 문장 잘 읽어야 돼. 넌 뭘 까먹지 말라는 얘기야. 개체성에 대한 이 질문 까먹지 마세요야. 중요하대는데. 네가 이걸 기억 못하면 어떡하니? 알겠어? 이걸 기억 못하는 사람은 17번에 5번 쓰기 딱 좋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응.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철학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니까 너는 개체성이 조건인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과 강한 인과성을 놓지 말아야 돼. 알겠어? 자 근데 그 다음에 그럼 너는 궁금한 게 뭐야? 개체성의 조건. 생물학에서 등장하는 개체성의 조건이 궁금하지? 철학에서는 알겠는데 그럼 생물학에서는 어떤 조건인데요? 가 궁금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나와? 생명을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이다. 약간 탁 뭐가 풀려. 그지? 물론 이 문단에서 살짝 언급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건 아니지. 개체성에 대해서 빨리 대답해줘야 되는데 딴소리 하고 있지? 졸지 마. 너.
정신 차려. 자, 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내가 궁금한 건 이러한 철학적 질문. 그게 생물학에서도 연결.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생물학에서의 개체성의 조건들. 생물학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근데 세포, 떡밥이죠. 개념 설명이잖아. 떡밥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문장 단위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왜 나오지? 그럼 괄호를 딱 치는 거야. 그지? 이 새끼 뭐지? 근데 뭔가 개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놈인 것 같아. 그지? 자, 세포의 개념.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 자, 세포는 뭘 갖는다? 이런 DNA를 가지면. DNA가 뭔데? 뭘 가져? 고유한 유전 정보를 가진다. 듣고 있어?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겨있다. 잘생긴 유대종. 유대종은 잘생겼다. 수식어, 피수식어. 그죠? 주어 서술어처럼. 그럼 DNA는 뭐야? 고유한 유전 정보라는 얘기야. 이를, 즉 이 DNA를 복제하여 슬래시 증식하고 슬래시 번식하는 과정. 과정은 슬래시 친다고 했잖아. 복제, 증식, 번식, 전달. 야, 슬래시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잡아주라는 얘기야. 단계들을. 증식했어, 복제했어, 증식했어, 번식했어. 그 다음에 전달하는 거야. 뭘? DNA를. 이해돼? 세포 개념이 나오고 있어. 세포를 구분해버리고 있네? 잠깐 스탑. 너 궁금한 게 뭐였어? 개체성의 조건이잖아. 그지? 근데 세포 얘기로 계속 지금 가지치고 있죠. 그죠?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뭐? 슬로건처럼 기억해. 오늘 슬로건처럼 기억해. 오늘의 포인트야. 이게. 핵심은 기억하고. 세부는 정리한다. 알겠어? 자, 따라해봐. 핵심은 기억하고. 세부는 정리한다. 잊지 마.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고. 그럴 때 핵심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세포는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로 구분된다. 그럼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는 또 이제 대비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대상만 대비하지 말고 모두 대비한다? 속성까지 대비한다. 뭐가 다른데? 진핵세포는 세포질의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요. 자, 세포질이라는 공간이야. 이게 생물학은 여기 공간이 좀 중요해. 이런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 핵이 있는데 핵 주변에 막이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보여?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DNA가 있지만 원핵세포는 핵이 없다. 자, 그럼 결정적인 차이가 뭐야? 핵이 있고 없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한 좀 더 설명해 주는 거야.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야, 우리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말이야, 역시 공간이 나왔죠? 세포질이란 곳이 공간이야. 그죠? 그러면서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으며, 세포 소기관은 어쨌든 세포의 소기관이겠죠. 그중 미토콘드리아는 생체 에너지 생산하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의 일종이야. 그죠? 그리고 얘도 그러니까 뭐로 쌓여 있었겠어? 얘 주변에 막으로 쌓여 있겠지. 그지? 굳이 막이라는 얘기를 괜히 태운 건 아닐 거야. 그죠?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자, 요렇게 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죠? 요렇게.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여러분, 듣고 있니?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정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뭘 갈라놓을 수 있어? 대비를. 갑자기 공기가 오염됐나봐요. 자, 그래서 대비를 철저하게. 그죠? 대상만 대비하지 말고 속성도 대비를 한다. 그죠? 요런 것들. 잠깐만. 우리 지금 궁금한 건 뭐였어? 개체성의 조건이죠. 그죠? 생물학에서도 적용되는 개체성의 조건. 그 개체성이란 건 원개체. 듣고 있니? 옆방 돌지 마. 다 안 보이는 거 같지? 안 보여. 안 보이지? 궁예냐? 그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잠깐만, 약간 찝찝했던 게 사실 앞에서도 후세에 전달한다 자꾸 이런 얘기하고 원래는 이거였어 라는 얘기를 할 때 갑자기 뭐가 떠올라야 돼? 안 떠올라? 다시. 야, 이걸 후세에다 전달한다. 원래 이런 거였다. 자꾸 뭐가 생각나? 안 나? 안 나? 뭐가 생각나? 나와 나의 후손. 이 문단에 물결 쳤던데. 그죠? 네가 중간중간에 확인만 좀 해봐. 이 새끼 회수됐나? 내가 물결 친 좀 뜨악했던데 회수됐나? 문학도 똑같아. 좀 뜨악했던데 회수 안 되면 그냥 버려. 회수가 된다? 오, 이렇게 연결.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자, 보자. 미토콘드리아. 이러한 미토콘드리아는 뭐인 미토콘드리아? 헤이 휴먼. 세포 소기관이었던 이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뭐였대?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어휴. 자, 우리 뭐였어? 요거는 진핵 생물의 종류는 사람이었고, 얘는 박테리아와 고세균이었던 거지. 그지? 얘와 같은 이라고 써 있었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 박테리아가 뭐가 됐다? 지금? 박테리아였어. 원생 미토콘드리아였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지금. 아니, 원핵 생물이 기관이 됐다는 거,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이건 납득하기 조금 좀 그래. 아니, 생물이 무슨 기관이 돼? 네 몸속에 있는 간과 쓸개가 있는, 간쓸개? 네 몸속에 있는 간이나 쓸개가 있는데 요게 뭐 원래 생물이었다 이러면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뭐 극단적이고 나이브한 예지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원래 원생 미토콘드리아였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찝찝해야 되겠죠? 아, 나와 나의 후손 뭔가 슬슬 건드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땡큐. 몰라도 괜찮아. 일단은 원래 이거였다는 이론이 제기되었다. 공생 발생설 또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 불리는 이 이론에서는 이라는 건 패러프레이징이죠. 공생 발생설은 앞으로 세포 내 공생설이야. 말 그대로 세포 내에서 공생한다는 얘기겠지. 이 이론에서는 두 원핵 생물 간의 공생관계 물결 쳐봐. 왜 물결 쳐? 이상해. 찝찝해. 원핵 생물 하나 나왔지, 그지? 그러니까 원래 세포 소기관은 원래 미토콘드리아는 원래는 박테리아였다 라는 얘기. 원래 원생 미토였다라는 얘기. 그래서 두 원핵 생물 중에 하나 나왔어. 바로 원생 미토콘드리아야. 근데 두 원핵 생물 간의 공생이라 그랬지. 그럼 한 새끼 아직 안 나왔잖아. 왜 이건 신경 안 써? 두 원핵 생물이라 그랬는데 너는 두 원핵 생물을 모르면서 왜 신경을 안 쓰냐고. 놓친 거야. 휙. 알겠어? 잡아주는 거죠. 자, 두 원핵 생물 간의 공생관계가 지속되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했다고 얘기했다.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 그죠?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자, 이런 가정.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궁금했던 건 원개체잖아, 그지? 이 공생이라는 건 원개체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악어새를 생각해봐. 얘네가 어떻게 하나의 개체야, 다른 개체죠. 근데 그런 것들은 모두 똑같다는 얘기야.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다. 내부 공생이 뭐였어? 세포 안의 공생. 자, 패러프레이징 됩니다. 공생 발생설, 세포 내 공생설, 내부 공생. 다 똑같은 말이야. 공생 발생설, 세포 내 공생설, 그리고 세포 내에 공생하는 내부 공생이니까 수식, 피수식을 보면 내부 공생도 마찬가지로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얘기 알겠어요? 다 같은 말로 패러프레이징이 된다는 거죠. 얘네도 마찬가지다. 얘네도 그러합니다. 스탑! 도에다 포인트 잡아. 내가 오늘 만이나 도 같은 보조사는 누구의 뜻이다? 평가원의 뜻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뜻을 추가해주는 거야. 뜻을 보조해주는 거야. 근데 평가원이 쪼물쪼물하면서 얘도 집어넣자.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는데 스탑. 이걸 못하면 30번 절대 안 뚫려. 30번에 5번 쓴 사람들이 이게 잘 들어야 돼.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건 내가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이 글은 대비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랬죠. 내부 공생도 마찬가지다 할 때 뭐가 떠올라? 떠오르는 게 없어? 여러분, 두 개의 개체가 다르다는 가정은 모는 당연하고 내부 공생도 마찬가지입니다라는 문장이야. 그럼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건 근데 뭐가 숨겨져 있어 지금? 이 전체 글에서 빠져있는 공생 워딩이 하나 빠져있잖아. 다시 봐봐. 이 개체가 다른 개체라는 것은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다. 뭐야? 외부 공생 워딩이 없잖아. 근데 암암리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는.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야. 야, 그거 뭐 서로 다른 개체라는 건 외부 공생은 당근이고. 악어새 이딴 거 과학 시간 맨날 듣잖아. 악어새. 악어새가 악어 치아 닦아주잖아. 끔짝끔짝 닦아주고, 그죠? 악어새는 배불러 하고. 악어도 깨끗 뭐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배경 지식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 내에서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야. 공생 중에 내부 공생도 마찬가지야 라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야? 외부 공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30번에 보고를 못 집어넣어. 보고와 미생물을 넣을 자리가 없어. 알겠어? 그럼 그때부터 헤매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런 거 잊지 말자고. 외부 공생, 내부 공생을 갈라줘야 돼. 그럼 차이가 뭐야? 얘는 뭐야? 공생 방식은 잘못 썼네. 이거 OX로 썼지? 세포 외에서 공생하는 것이고 이거는 세포 내에서 공생하는 것이지. 이해돼?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계속 보자. 근데 이 공생 발생설은 즉 내부 공생설은 한동안 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대. 왜? 내부 공생설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사람들이 도저히 소기관이 원래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걸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DNA가 그냥 자기의 DNA가 발견된 거야. 세포핵의 DNA. 여기 봐봐. 세포핵의 DNA와는 별도의 DNA.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뭔가 생물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뭔가 그런 어떤 다른 DNA가 있으며 지만의 리보솜이 있다. 리보솜이 뭔지 몰라? 앞을 보면 돼.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 그런 자신만의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독자적이라는 얘기죠. 나는 단지 기관만이 아니었어. 내 나름의 DNA가 있고. 듣고 있니? 나 나름대로의 단백질 합성법. 나만의 리보솜이 있어. 라는 거죠. 나 그렇게 종속적인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나 그렇게 그냥 기관 따위 아니야. 나만의 DNA가 있고 나만의 리보솜이 있어. 라는 얘기야. 오케이? 네. 그게 발견되면서 오케이. 이제는 생물학계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그죠? 그 인정을 못 받았던 이유는 사람들이 이 안에 DNA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죠? 즉 그럼 답은 5번밖에 안 돼. 미토콘드리아 우리 DNA는 뭐였어? 방금 수식 피수식으로 확인했죠. DNA는 고유한 유전 정보야. 근데 그건 뭐라 그랬어? 잊지 마. 과정 잡으라 그랬죠. 복제, 증식, 번식, 전달. 어디에 들어가? 전달. 오케이? 그 과정 중에 하나 떼놓은 거잖아. 궁극적인 목적 전달. 오케이. 그런 것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죠? 그럼 18번에 5번이 답인데 3번이 매력적 오답이었어.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세포 속에 살 수 있다는 근거가 바로 내부 공생이거든. 내부 공생의 근거가 부족해서였어? 아니, 내부 공생은 이미 알려져 있었어. 알겠어? 알려져 있었지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그럼 알려지지 못해서 인정 못 받았던 게 아니야.
내부 공세님이 알려줬던 게 팩트죠. 그죠? 네. 요렇게 요런 거.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다고 바로 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어? 문맥을 정확하게 뚫고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내부 공생인데 내부 공생에 뭐가 나와 있어? 야, 얘 원래 야 박테리아 그러니까 즉 그죠? 원래는 지금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 한 종류 원생 미토였다라는 얘기니까 난 여기다 원생 미토라고 써놓을게 일단. 끝까지 다 쓰기는 싫고 귀찮아. 원생 미토 까야지. 잠깐만 아직 한 새끼 더 안 나왔죠, 그죠? 두 원핵 생물 간의 공생이 안 나왔어.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자, 계속 보겠습니다. 공생 발생설에 따르면 잠깐 스탑. 너 지하철 노선도 까먹으면 안 돼.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세포에 매몰돼 버렸지 지금 방금. 지금 너 어느 순간 세포 씨. 그게 아니라 개체성의 조건이야. 유기적 상호작용과 강한 인과성 벌써 버리면 안 돼. 세포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고 그러면서 공생 얘기까지 나왔어. 이해돼? 네. 자, 그다음 계속 보자. 공생 발생설에 따르면 진핵 생물은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 아유 나왔다. 고세균! 아 얘도 원핵 생물이었는데 그죠? 네, 고세균 하나 잡았습니다. 어느 게 먼저인지 몰라. 근데 고세균은 뭐가 되고? 진핵 세포가 되고 진핵 세포가 되고 원생 미토콘드리아 세포 소기관이 미토콘드리아가 돼요. 그죠? 이렇게 돼요. 진핵 생물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 그지? 이해돼? 네. 봐봐. 이렇게 됐다고. 근데 우리 이거는 뭐야? 진핵 세포와 미토콘드리아 방금 봤던 거잖아. 여기잖아. 봐봐. 여기 봐요. 진핵 세포와 미토콘드리아 즉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 현재는 지금 뭐야 그러니까? 진핵 세포와 세포 소기관의 관계야. 그죠? 근데 예전에 뭐였대? 고세균과 원생 미토의 관계였대. 보여? 아직도 안 보여? 나왔잖아. 나와? 나의 후손. 나와? 나의 후손. 이 문단 바로 회수되죠. 이게 눈에 보여야 돼. 요 새끼 회수합니다. 그죠? 드디어 회수합니다. 아, 나와 나의 후손을 얘기했던 이유가 있는 거야. 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고세균과 진핵세포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동일한 개체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고세균은 원생 미토콘드리아에 비해서 고세균은 진핵세포와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맞죠? 나를 도와주는, 공생은 도와주는 거잖아. 나를 도와주는 옆에 있는 새끼보다는 나와 나의 후손이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럼 17번에 5번이 존나 매끄럽게 이해가 되죠, 이제? 이제 매끄럽게 이해가 되니? 예. 즉, 이게 뭐라는 거야? 회수. 알겠어. 요게 보여야 돼, 요게. 내가 그래서 얘기한 거야. 핵심은 기억하고 세부는 정리한다. 요번 테마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야, 알겠어? 이거 잊어버리면 글이 하나의 글로 읽히지 않아. 알겠어? 이게 대가리 속에 없으면 다 따로 논다고. 요걸 잊지 마. 자, 그래서 요런 것들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중간 정도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 그죠? 원래 원핵 생물이었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럼 이것도 협력하면서 읽어야지. 그치? 근거가 뒤에 나오는 거야. 뒤에 걸 앞에다 붙이는 거야. 자,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근데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야.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17번에 3번이 나온 거야. 야, 이미 있어야 돼. 라는 얘기죠. 그런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만 또 강조하잖아. 그죠? 아, 이것만 돼. 자, 그리고 막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포린이라는 수송 단백질이 존재하고. 근데 이건 진핵세포 막의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야. 그죠? 진핵세포 막의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포린 존재하고, 그리고 카디오 리핀이 존재한다. 그죠? 예, 그리고 진핵세포의 리보솜보다 박테리아 리보솜과 더 유사하다는 얘기지. 이해돼? 자, 그럼 봐. 이런 어떤 근거들을 그대로 잡아나가면 돼. 19번 되게 쉬워. 그러니까 지금 기억은 이분 분열 맞고, 리을은 카디오 리핀 맞고, 근데 디귿은 왜 안 돼? 진핵세포의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놈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포린이 있어야 되는 거야. 수송 단백질이 있다는 것만 자체로는 증명이 안 돼. 예. 그 다음에 니은은 뭐야? 진핵세포 리보솜이 아니라 박테리아 리보솜과 더 유사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잠깐, 여기까지 읽었어. 한 문단 남았다. 한 문단 남았다. 힘내. 나한테 한 소리야. 야, 한 문단 남았어. 아직 회수 못했다, 그지? 철학적 질문은 끝났는데 생물학적 질문으로 넘어가면서 이 질문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 맞잖아, 그지? 이 질문이 계속 계속 유의해야 되는데 이쪽 해결된 거 같다, 그지? 강한 인과성 끝난 거 같다. 뭐 남았어? 얘들아, 뭐 남았어? 이거 회수 못했잖아. 뭐지? 회수하겠지. 이때 회수 못하면 문제로 나오는 거야. 알겠어? 자, 회수하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복제화 증식이 이루어지는데도 얘네를 공생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현재야, 봐봐. 미토콘드리아 진핵세포는 지금 진핵세포 미토콘드리아는 지금 뭐야? 세포 소기관이잖아. 진핵세포와 세포 소기관. 얘네는 공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때 네 대가리 속에서는 이렇게 수형도가 그려져야 됩니다.
공생과 낮공생. 그리고 공생 중에도 외부 공생과 내부 공생 보여? 듣고 있니? 네 머릿속에서 공생과 공생이 아닌 것, 외부 공생과 내부 공생이 나와야 된다고 이게. 왜요? 얘는 공생관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공생이 떠올라야 돼요. 공생이 아닌 것을 통해서 공생을 깨달아야지, 그지? 근데 잠깐만, 이건 다른 말로 뭐야? 자, 우리 분명 공생은 뭐라 했어? 얘네들이 같은 개체야, 다른 개체야? 생각해봐. 외부 공생은 당연히 다른 개체고, 세포 내에 있더라도 이건 다른 개체로 인정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건 뭐야? 너랑 나처럼 공생이 아예 아닌 거 말고 여기서의 진핵세포와 세포소기관, 요거는 뭐야? 하나의 개체를 가져간 거잖아, 그지? 자, 회수된 건 한 번 더 보여? 여기 봐. 보이냐? 우리 글의 핵심이 뭐였어? 원 개체야. 일문단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의 개체, 하나의 개체, 하나의 개체. 자, 이제 하나의 개체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넌 어디다 신경 써야 돼? 여기다 신경 써야지. 이건 하나의 개체가 아니야. 근데 이건 하나의 개체래잖아, 그지? 그 근거는 무엇이냐? 잠깐만, 근거 이미 너 알고 있어. 뭐야? 유기적 상호작용. 그죠? 나오는 겁니다. 튀어나와요. 뭐라? 자, 두 생명체가 떨어져 살 수 없더라도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야,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더라도, 이해돼? 한 새끼 떨고 놓으면 저도 죽어요. 이렇더라도 우리는 그들은 공생관계로 보는 건 뭐야?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잘 봐. 오케이?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 살 수 없어요. 저희는 무조건 붙어 살아야 돼. 한 새끼 죽으면 저도 뒤집니다. 라고 하더라도 너는 공생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럼 결정적 단서는 뭐야?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더라도 해도 X 크게 치세요.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더라도는 X를 크게 치는 거야. 왜? 이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여기다 홀라당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30번 문제 풀 때? 야, 아메바 투여하면 박테리아 함께 아메바도 뒤지네. 아이고 저런. 상호작용이 존나 세구만. 얘가 공생이라고 하는 건 에바 참치 꽁치. 이러면서 5번 가는 거죠 뭐. 그리고 와르르. 지문 내에 있잖아. 지금 뭐라고 써있어? 분명히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공생관계와 공생관계가 아닌 것에 결정타가 될 수 없어. 알겠어? 서로 떨어져 살 수 없어. 한 새끼 죽으면 저도 죽어요 라고 한다는 것은 상관없다고. 이해돼? 그렇다고 해서 공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이 말은. 다시 봐봐. 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입니다가 아니잖아. 이미 전제로 두 생명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지?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는 것은 그것의 조건이 되지 않아. 즉, 우리 원 개체의 조건은 뭐야?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공생이다. 자, 여기 봐봐. 그럼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것은 공생이다. 보여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알겠어?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뭐야? 존나 강하다. 왜요? 하나의 개체니까요. 이해돼? 얘네들은 존나 강하다. 왜요? 하나의 개체니까요. 이해돼요? 자, 근데 우리 유기적 상호작용은 좀 약간 찝찝하게 설명해놨어. 그냥 한 줄 딱 부분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걸로 퉁. 좀 더 필요한 거야. 뭔가가 생물학적으로 뭔가 필요한 거야.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세포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다른 말로 해봐.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세포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 원래는 뭐였어? 원생미토였죠. 그러다가 이제 세포소기관이 되어버린 근거. 여기 봐봐.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이게 내부 공생이었다가 얘는 진핵세포로 바뀌고 얘는 미토콘드리아, 즉 세포소기관이 되어버렸다고 보는 근거. 즉 뭐야? 하나의 개체가 되어버렸다는 근거는. 얘네가 하나의 개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 증식을 조절하고, 확인! 이 새끼가 이 새끼를 조절하네. 그지? 얘가 얘를 조절하고, 그죠?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시킨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주종관계가 성립하잖아. 봐봐. 얘가 얘를 컨트롤하는데, 그죠? 얘는 기관일 뿐이라는 거지. 얘가 얘를 컨트롤하고, 그리고 얘가 지금 뭐야? 자신을 복제해 증식할 때 뭐야? 진핵세포 자신을 복제해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 너도 따라와 라는 얘기죠. 얘가 증식할 때 얘도 따라서 증식시킨다는 얘기야. 지가 스스로 못한다는 얘기지. 그지? 네. 그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그리고 DNA도 짧아졌대. DNA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에 본연의 DNA가 있었었잖아. 근데 그게 짧아졌다는 얘기야. 이해돼? DNA가 짧아졌다는 건 고유한 유전 정보가 적어졌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에게 DNA로부터 합성된다. 자, 여기 봐봐. 세포에게 DNA. 여기서 합성되는 거야. 그지? 여기서 합성되고, 야, 얘가 필요하다는,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 얘가 필요하다는데 여기서 합성하잖아. 그지?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그지? 근데 17번에 4번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미토콘드리아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은 공간이라고 그랬잖아. 이 공간 자체. 그러면 지금 막을 통과, 여기가 세포질이라고 한다면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하여 가는 건 거꾸로 방향이잖아. 그지?
반대 방향이니까 틀렸지. 완전히 거꾸로 써놓은 거야. 17번에 4번은. 알겠어? 그러니까 뭉개서 읽지 말라고. 뭉개면 막 그렇지 막도 있고 세포질로 이동해야 될 것 같고 근데 5번은 놓쳤고 5번 뭐 이렇거나 3번은 근거를 못 찾겠다 3번 뭐 이런단 말이야. 알겠어? 자, 17번에 4번이 답이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합성되고 나머지는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역할을 한다. 예컨대 사람의 미토콘드리아는 굉장히 DNA 길이가 짧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종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야. 이걸 뭐 너만의 언어로 해도 상관없어. 주종관계랑 어디가 실제로 없어. 근데 얘가 얘를 조절시키고 얘 DNA 길이는 짧고 그죠? 여기서부터 합성해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배급해주는 거죠. 얘가 만들어서 배급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적용을 하면 돼. 그렇다면 아직 못 채운 게 있잖아. 분명히 얘랑 얘는 상반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도 상반이겠네? 얘는 그럼 뭐겠어? 주종관계가 아닌 걸 잡아야겠죠. 그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건 서로 떨어져 살 수 없어 라고 했다고 해서 공생이 아니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돼. 알겠어?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더라도 얘는 공생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즉 서로 떨어져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조건에서 제외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20번을 풀어봐. 20번을 보시면 이제 뭐가 눈에 보여? 만약 보거 체내에 있는 미생물을 제외하면 보거는 생존에는 지장이 없었다. 아메바에게는 무해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치명적인 항생제를 아메바에게 투여하면 박테리아와 아메라도 소야 상관없더라고. 너는 유기적 상호작용에만 집중했어야 돼. 어쨌든 보거는 누가 봐도 체내에 서식하는 미생물이라고 했지 세포 내라는 얘기가 없잖아. 그지? 기본적으로 보거 미생물은 여기야. 누가 봐도 여기야. 보거와 미생물이라는 건 아예 다른 생명체를 전제로 한 거잖아. 맞지? 보거와 미생물이야. 알겠어? 예. 그럼 이제 보거 미생물은 여기 들어가는 거야. 보거 미생물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잡았어. 그럼 두 번째 아메바는 어떻게 잡아야 돼? 아메바와 박테리아는 어떻게 잡아야 돼? 두 번째 예시에서. 어디서 잡아야 돼? 야, 이거 넣었더니 같이 뒤지더라. 이거는 상관없다고. 그래도 내부 공생일 수 있다고. 뭘 잡아야 돼?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고 뭐야?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고 이거랑 너무 다르잖아. 얘는 얘를 증식시키는 역할인데 주종 관계인데 얘는 주종이 아니래잖아. 그러면 아메바와 박테리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야지. 이거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조합으로 따지면 3C2야. 그지? 조합 몰라요? 세 개의 공간이 있어. 외부 공생, 내부 공생, 낙 공생. 그죠? 그 중에 두 개 예시를 집어넣는 거니까 지금 매력 조고답이 뭐야? 아메바 박테리아를 이쪽에다 박으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1번이야. 아메바의 세포질을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세포 소기관으로 변한 것이겠군? 응? 아닌데요? 스스로 증식하는데요. 얘는 내부 공생인데요. 답은 1번. 네가 홀라당 5번 썼던 것은 그 뒤에 있는 말들이 현혹된 거야. 현혹되지 않으려면 끝까지 잡아가야지. 떨어져 살 수 없더라도 얘는 내부 공생일 수 있습니다라는 정보를 놓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자꾸 끝까지 못 가고 정보 놓치는 사람들 특징 17번 틀려. 그리고 20번 틀려. 두 개가 같이 세트로 무너진 놈이 있을 거야. 17번과 20번이 같이 세트로 무너졌다면 이건 끝까지 못 끌고 가는 거지. 힘이 없는 거야. 힘이. 글을 읽을 때 힘이 딸리는 거지. 막판 읽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 그만해! 이런단 말이야. 3, 4분들 읽으면 그만하라고! 이러면서 화가 나고 정보가 취합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야. 항상 기억해. 핵심은 기억하고 세부는 정리한다. 알겠어? 오늘의 메인 테마고. 그지?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20번의 답은 1번이고 2번은 왜 안 돼? 보거의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이 유기적 상호작용. 2번, 4번은 다 가정이야. 만약에 미생물이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원개체가 되겠지. 얘네들이 하나의 개체가 되니까 개체성을 잃을 수도 있고. 4번 선지 거꾸로 전제를 깔아놓는 거야. 야, 얘가 개체성을 잃었대더라. 그럼 DNA 길이는 미토콘드리아처럼 짧아지겠지. 이해돼? 3번은 뭐야? 야, 보거랑 미생물은 지금 공생관계야. 그러니까 함께 증식하는 거 아니겠죠. 그죠? 얘가 증식한다고 해서 얘가 증식하는 게 아니라 각자 지가 알아서 가는 거겠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역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5번은 뭔지 알겠죠? 지금 봐봐. 보거 미생물과 아메바 박테리아는 어쨌든 외부든 내부든 어쨌든 공생관계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답들을 확인해 볼까요? 16번 답 몇 번? 3번이죠? 2번은 왜 안 돼요? 세포의 개념은 나왔는데 그것의 과정이 드러나진 않았어. 오케이?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역시 개체성의 조건. 봐봐. 개체성의 조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개체의 조건이 잘 봐. 이 선지 잘 봐. 왜 이게 튀어나왔어? 하나의 개체가 되는 조건을 제시한 후 세포 소기관의 개체성이 돼. 왜 하필 세포 소기관이야? 공생. 내부 공생도 나왔는데. 세포 소기관이라고 한다는 건 원개체야. 개체성의 조건을 제시한 후 여기가 포인트라니까. 원개체에 대해서 내부 공생을 통해서 얘를 얘기하고 있다. 정확하잖아. 대놓고 3번이죠. 자, 17번. 말씀드렸듯이 답은 4번입니다. 알겠죠? 1, 2번은 우리 방금 풀었었고 처음에 시작할 때 3번 선지는 우리 분명히 근거가 있었죠?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 얘기가 나왔었고 5번은 끝까지 끌고 가서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야겠다. 오케이? 내가 느낌표 하나 줬네? 보여? 완전히 흡수돼버리죠? 그런 이렇게 읽는 거야. 18번 답은 5번이었고요. 19번 답은 2번이었고요. 20번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21번 답은 4번인데요. 조명이라는 건 뭐냐면 관점이 조명되는 거지. 사실이 밝혀지는 건 판명이죠. 그죠? 네,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요. 자, 다 맞았다. 손 들어봐. 다 맞았다. 손. 하나, 둘, 셋, 넷. 다시 계속 들어. 하나, 둘, 셋, 넷. 재수행 내려. 오케이. 내리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꼴랑 도명이야.
이해돼? 여기 200명이 모였는데 2명이라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디가 부족했는지 가서 확인을 해야 돼. 알겠어? 자, 마무리 정리해 보세요. 네가 요 얘기할 때 1문단을 빡세게 읽으면 지금 하나의 개체에 더럽게 집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요렇게 읽어야 돼. 하나의 개체. 하나를 빼먹진 않았는 거. 두 번째. 자, 상이한 시기에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상이한 시기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시기고 얘는 상이한 시기구나. 그죠? 나눠주는 거야. 세 번째. 이 문단의 마지막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원개체가 아닌데 왜 조건으로 얘기하지? 지금 이 조건은 원개체의 조건인데 원개체가 아니긴 하지만 얘도 강한 인과성이다라는 통일성을 좀 저해 보이는 이 새끼는 언젠가 회수되겠지. 혹은 문제로 구성되겠지라는 생각. 핵심은 기억하고 세부는 뭐한다? 정리할 때. 오케이? 정리하는데. 정리할 때 대상만 대비하지 아니하고 속성도 대비한다. 알겠어? 네 머릿속에 내부 공생 도라고 나왔을 때 뭐도 떠올린다? 우리 지금 대비적으로 읽기로 했잖아. 외부 공생이 떠올라야 된다. 6번째. 이해돼? 그러면서 앞에 있는 조건 기억하면서 회수되는 거. 오케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낙공생일 때 공생이 떠오르는 거. 오케이? 역시 지문을 대비적으로 읽어나간다. 그리고 유기적 상호작용. 그 얘기의 디테일은 뭐야? 속성까지 대비하니까 주종관계인지 그렇지 않은지였지.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더라도 얘는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내부 공생이라는 그 지점도 간파했어야겠지.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면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세요. 알겠어요? 네. 자, 이런 것들입니다. 오케이.